해외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 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 전내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기업들 항상 소개시켜 주시는데 네. 특별하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해서 해외 기업 항상 말씀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늘 미국 주식이나 이제 글로벌 ETF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일본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이제 최근에 엄청났었던 지난 몇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흡사한 일본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Z홀딩스, 코드로는 4689번을 쓰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기업이군요. 네. Z홀딩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이버나 그 소프트뱅크 이 합작 회사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G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과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대표 인터넷 포털 업체인 야후재팬이 함께 손을 잡고 50대 50으로 A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A홀딩스가 Z홀딩스를 지배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Z홀딩스가 그 예하의 라인이라든가 뭐 대마의 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형태로 올 3월 1일 날 합병을 한 회사고요. 아마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포털이었던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 메신저 쪽에 카카오와 합병을 하면서 모바일과 메신저 인터넷의 융합인 다음 카카오가 합병이 됐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면 이 기업도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합병을 했구나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말씀을 주신 대로 네이버의 이제 모바일 메신저의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카카오톡을 모바일 메신저로 쓰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네이버의 라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포털을 일본 사람들은 뭘 쓰느냐? 야후재팬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기업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Z홀딩스라서 이 기업의 앞으로 성장 스토리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합병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시너지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Z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이후에 검색 포털이나 광고, 메신저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커머스나 핀테크, 뭐 로컬 버티컬 또는 이제 일본 내의 공공 영역 4대 부분의 성장 영역을 3월 1일 합병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는 소셜 커머스와 온라인, 오프라인의 연계 커머스를 집중을 하고 로컬과 버티컬 서비스에서는 이제 대마의 칸, 우리나라 치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런 음식 배달이나 라인플레이스 같은 지역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연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 부분에서는 2022년 4월까지 라인페이와 페이페이를 자체를 통합을 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도 했었고 광고나 커머스 중심으로 2023년까지 매출 2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을 달성할 것이고 네. 영업이익은 2,250억 엔, 약 2.3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커머스에서 메신저나 포털을 활용해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네. 라인을 통한 이런 어떤 비슷한 선물하기 어떤 서비스라든가 공동구매,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쇼핑 이런 소셜 커머스나 이제 기업 고객, 중소 판매자 대상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미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쿠팡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라 그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일 텐데 G홀딩스를 통해서 일본 내 커머스에도 이 노하우를 접목을 해서 커머스 매출이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Z홀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G홀딩스에 대한 어떤 이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를 놓치셨던 분들이 이 G홀딩스의 성장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카카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올라왔었지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 이어졌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사시고도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가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성장이 좋았고 그렇지만 순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규 비즈니스 그때 당시 뭐 카카오 택시부터 뭐 헤어샵 다양한 부분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어떤 그런 성장과 비슷하게 PSR 매출액 성장은 나오는데 순이익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갔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서 그 신규 비즈가 이익이 나면서 카카오가 3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거의 뭐 6배에서 7배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홀딩스도 현재 2021년이지만 카카오의 2018년 초기의 시기와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홀딩스도 3월 1일 날 합병을 발표하고 여러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 네이버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했던 것 그리고 네이버가 경쟁에 있었던 카카오가 네이버가 하지 못했던 성공했었던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일본 라인의 모바일에 붙여서 한다거나 야후 재팬에 함께 손잡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서 앞으로 뭐 이커머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페이 부분, 핀테크, 다양한 서비스, 뭐 공공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모바일 인터넷 사업 환경과 일본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함을 추구하고 네. 경로 의존성이라는 걸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이런 모바일과 인터넷 플랫폼을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지홀딩스가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쪽 진출하는 부분도 이 성장 스토리를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 발표한 실적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네,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 일본 기준으로 1분기 이 회사 같은 경우 6월 결산 분기를 쓰고 있고요. 매출은 약 3,773억엔 약 4조 원 정도 전년 대비 무려 36% 매출 성장을 했고요. 광고 매출의 성장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서 정년 동기 대비 매출액 성장률 부분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기존의 라인이 무려 34.1% 증가를 했었고 야후 재팬 포털 부분이 14.5%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에 견인을 했었고요. 특히 라인의 1분기 매출이 705억엔이니까 약 7,300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면서 네.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야후 재팬과 라인이 합병되면서 광고 부분 쪽의 시너지 창출이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던 공식 이제 실적 발표 자료고요. 네. 이 어떤 라인의 오피셜 어카운트를 야후 재팬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교차 판매를 하고 야후 쇼핑 입점 그 업체들한테 라인 어카운트를 활용한 마케팅을 역으로 제안을 해서 서로 교차되는 부분의 시너지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지홀딩스 이제 커머스 거래액이 1등 사업자인 라쿠텐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계속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성장률이 5.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제 라인의 선물하기 매출 모바일 쪽에 네. 이쪽의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03%가 증가했습니다. 역시 모바일 쪽이 약진을 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이나 커머스 쪽보다는 그래서 이쪽을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페이페이 이쪽 합병하면서 전년 대비 65%나 이제 거래액이 65% 늘었고요, 무려 등록 이용자 수도 34%가 늘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주목을 하면서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Z홀딩의 주가 흐름 보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일 날 합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이 지홀딩스의 티커인 4689를 조회해서 혹시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게 야후 재팬의 과거 차트를 그대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차트가 현재 지홀딩스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장을 하고 이날 당일 이제 흔히 말하는 새로운 사업 동력을 발표를 했는데 별로 새로울 게 없었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부터 쭉 내렸고 중간에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보통 뭐 페이스북이나 대다수 SNS들이 좀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5월 중순부터 어떤 주가 상승 기대와 함께 실적 발표가 견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와 비슷한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실적 변동에 따라서 좀 주가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카카오의 2018년 초기를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중장기로 보신다면 지홀딩스는 네이버, 카카오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 전내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